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예상 모의고사와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로 실전 준비를 해보세요. 자, 필기 1부 1번부터 18번까지 문제와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2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이다. 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전 국민이다. 3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4번,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이면 장기요양 3등급을 받는다. 5번, 독거노인은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없어도 수급자가 된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등급은 장기요양 점수 95점이다 했는데 95점 이상이면 몇 등급인가요? 자, 1등급이죠. 1등급은 95점 이상이고 2등급은요. 75점에서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에서 75점 미만이죠. 4등급은요. 51점에서 60점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5등급은 치매 환자에 한해서 되는 거죠. 45점에서 51점 미만이고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에서 이 점수들을 알아두셔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등급이 아니라 1번은 1등급일 경우가 95점 이상이기 때문에 틀렸고, 자, 2번 내용 보시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전 국민이다 했는데 국민은 가입자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등급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 보시면 75점 이상이면 몇 등급이죠? 2등급인데 여기는 3등급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독거노인은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없으면 수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학대 유형은 무엇인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성적 학대, 2번 신체적 학대, 3번 정서적 학대, 4번 경제적 학대, 자, 5번 방임. 자,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5번 방임입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문제에서 경제적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4번에 있는 경제적 학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경제적 똑같은 단어지만 자, 이 문제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생활이 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것은 바로 방임에 해당하고요.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 그러니까 뺏어가는 것을 경제적 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2번 같은 문제는 경제적인 단어 때문에 4번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도록 방치해 놓은 거라서 정답은 5번 방임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올바른 것은?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부재중일 경우에 청소만 한다. 2번 사고 발생 즉시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번 방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일에 보고한다. 4번 대상자에게 반말을 사용한다. 5번 대상자를 차별 대우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부재중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놓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정답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나중이 아니라 즉시 보고하는 거고, 3번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일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사전에 보고한다. 그래서 당일이 틀렸습니다. 사전이 맞겠고요. 자, 4번 반말 사용하면 안 되겠죠. 5번은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한다. 2번 후각 기능은 변함이 없고 비각은 둔화된다. 3번 소화기계는 입에서 시작해서 위까지를 말한다. 4번 타액과 위액 분비가 상승하여 소화가 잘 된다. 5번 맛을 느끼는 세포의 수가 증가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해서 지방이 흡수력이 감소한다. 이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부터 보시면 후각 기능도 변화가 있죠. 후각 기능이 떨어지고 미각은 둔화된다 하지만 둔화되는 것도 있고 민감해지는 것도 있죠. 단맛과 짠맛은 둔감해지고 쓴맛과 신맛은 예민해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둔화된다라는 말이 또 틀렸고요. 자, 세 번째, 소화기계는 입에서 시작해서 위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예요? 위에서 시작해서 항문에 이르기까지를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타액과 위액 분비가 저하가 돼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맛을 느끼는 세포의 수가 감소하니까 미각이 둔화가 되겠죠. 자, 5번입니다. 변비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다량의 물 섭취, 2번 복부 근육의 힘 강화, 3번 활발한 장 운동, 4번 수분과 섬유질이 적은 음식 섭취, 5번 규칙적인 운동.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네, 요거는 정답이 4번이죠. 나머지는 다 거꾸로 써놨습니다. 자, 물을 다량으로 섭취하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활발한 장 운동도 그러면 소화가 잘 되겠죠. 근데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자, 대장에서 하는 일이 뭐라 그랬나요? 수분 흡수죠. 그래서 천천히 장이 움직이면 수분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은 변을 보게 돼서 그게 바로 변비의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분과 섬유질이 적은 음식 섭취, 요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은 또 변비 예방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은 폐렴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환절기 이후에 폐렴국은 예방접종을 한다. 2번 두통이나 근육통 증상은 없다. 3번 세균성 폐렴은 항바이러스 치료를 한다. 4번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에 의해 폐조직에 염증이 생긴 상태이다. 5번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교재 140페이지를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살펴보면 환절기 이후에 폐렴국은 예방접종이 아니라 환절기 이전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두통과 근육통 증상이 있죠. 그 다음에 세균성 폐렴은 뭘로 치료를 하지요? 항생제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바이러스성 폐렴은요?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정답이죠. 세균성, 바이러스성, 곰팡이, 화학물질에 의해 폐 조직의 염증. 벌써 이 정답이 나와 있어요. 폐 조직의 염증이기 때문에 폐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 내용을 보세요.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이건 무슨 증상인가요? 자, 호흡기에서 배우셨죠? 폐결핵 증상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대상자의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통증은?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복통, 2번 두통, 3번 흉통,
4번 요통, 5번 치통.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 흉통이죠. 이 문제는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자, 관상동맥은 어디에 있는 동맥이에요? 예, 심장 근육에 있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못한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일 때 나타나는 거 흉통해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배뇨 후 잔뇨감, 소변줄기에 끊어진 약한 소변줄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 1번 전립선 비대증, 2번 요실금, 3번 변실금, 4번 신장염, 5번 대상포진.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1번이죠. 전립선 비대증. 남성에게만 있는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또는 잔뇨감, 소변줄기 끊어짐, 소변주기가 약하다. 다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설명이고요. 전립선 비대증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피부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피하지방의 증가로 기온에 둔감해진다. 2번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두꺼워진다. 3번 피부가 흰색으로 변한다. 4번 손톱 발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진다. 5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가 증가한다. 자, 정답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4번이죠. 1번부터 보시면 피하지방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고, 그래서 기온에 민감해지는 게 나이 들어서 벌어지는 피부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표피도 얇아지기 때문에 상처가 쉽게 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부가 흰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4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모글레 멜라닌 세포가 증가한다면 흰머리가 생길 리가 없죠.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흰머리가 생기는 그런 변화가 되는 게 피부계의 노화 현상이죠.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 손톱 발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진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10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야 하는 대상자는, 보기 보세요. 1번 진압력 장애, 2번 주의력 결핍 장애, 3번 언어 장애, 4번 이해력 장애, 5번 노인성 난청.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요거는 시간, 장소, 사람 요것만 생각하면 진압력이구나 해서 아마 금세 아실 수 있는 문제일 텐데, 문제는 쉽지만 이 문제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뇌졸중 증상 중 운동실조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한다. 2번 물건을 잡으려 할 때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3번 대뇌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난다. 4번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어렵다. 5번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1번이죠. 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2번 보세요. 물건을 잡으려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것이 운동실조증인데 여기서 잡을 수 있다 하니까 그게 틀렸고요. 3번 대뇌의 뇌졸중이 아니라 소뇌의 뇌졸중일 때 운동실조증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이나 5번도 뇌졸중 증상이에요. 그러나 위에서는 뇌졸중 증상 중 운동실조증에 대한 거기 때문에 4번 보시면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든 거 뇌졸중 증상 맞습니다. 근데 어떤 증상이에요? 삼킴장애.
연화곤란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5번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복시현상도 뇌졸중 증상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운동실조증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신경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염, 2번 폐결핵, 3번 대상포진, 4번 빈혈, 5번 치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5번 치매죠. 자, 신경계 질환 치매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뇌졸중, 파킨슨 질환. 그렇죠? 그럼 1번 위염은 소화기계 질환이죠. 폐결핵은요. 호흡기계 질환이고요. 3번 대상포진은 피부계 질환이고 4번 빈혈은요. 순환기계 심혈관계 질환이죠. 그래서 정답 신경계 질환이니까 5번 치매가 맞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노인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현재 질환이나 취약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2번 땀복을 입고 운동한다. 3번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번 준비운동 없이 바로 본운동을 한다. 5번 휴식 시간 없이 끝까지 운동한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예.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질환이나 투약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상관이 있죠. 어떤 질환을 앓느냐에 따라서 언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운동해야 되는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가 밥 먹기 전에 운동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혈압 환자가 새벽에 운동한다라든지 이런 거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환이 무엇인지 약을 먹고 운동하는 건지 약을 먹기 전에 운동하는 건지 또 파킨슨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시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환 따라 운동하는 시점이 다르니까 어르신들 질환을 살펴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 땀복을 입고 운동하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땀복을 입는 게 아니라 기능성 땀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을 입고 하셔야 되겠고요. 4번 준비 운동도 해야 되는 거죠. 준비 운동도 해야 되고 마무리 운동도 해야 되는 게 운동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5번 휴식 시간이 있어야죠. 힘들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게 답입니다. 자, 14번 65세 이상 노인이 맞아야 할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홍역, 2번 풍진, 3번 수두, 4번 폐렴구균, 5번 간염. 자, 정답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 폐렴구균이죠. 그 이후에 65세 이상 노인이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 또 뭐가 있나요? 예, 대상포진도 65세 이상이고 자, 독감 인플루엔자는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맞는다. 그래서 예방접종 문제도 꼭 한 가지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14번 문제의 정답 폐렴구균 4번이 답입니다. 15번 섭취요양보호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에게 맞는 식사 방법을 선택한다. 2번 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3번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도움을 준다. 4번 사례,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금식을 시킨다. 5번 식사 전, 중, 후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5번이죠. 1번부터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에게 맞는 식사 방법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이 맞겠고 두 번째, 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가 아니라 어르신의 요구를 반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주는 게 요양보호사가 해야 되는 일반 원칙이겠고요. 4번에 있는 사례,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알린다, 보고한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5번 식사 전, 중, 후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이게 답입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침구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이 좋다. 2번 시트는 흡습성이 좋은 면으로 옅은 색이 좋다. 3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것이 좋다. 4번 베개 높이는 머리가 척추보다 조금 높은 것이 좋다. 5번 담요나 이불은 하루에 한 번 세탁 교체한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예, 정답은 2번이죠. 시트는 흡습성이 좋은 면으로 옅은 색이 좋다가 정답인데 1번부터 볼게요.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게 아니라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이 좋겠고요. 자, 시트는 흡수성이 좋은 면으로 옅은 색. 왜 옅은 색이 있어야 더러워지기 전에 우리가 세탁을 하겠죠. 그 다음에 3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는 것. 열이 강해서 촉감이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좋겠고 4번을 보면 베개의 높이는 머리하고 척추하고 수평이 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높은 게 아니라 수평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담요나 이불을 하루에 한 번 세탁하는 게 아니라 감염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서 하루에 한 번 세탁 교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17번입니다. 호흡기 감염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2번 배뇨통, 소변색의 변화 3번 복통 4번 치통 5번 배뇨장애. 자, 문제 풀어보세요. 예, 정답은 1번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이죠. 그럼 2번 배뇨통, 소변색의 변화는 비뇨기계 감염을 말하겠고요. 5번에 있는 배뇨장애도 비뇨기계 감염이겠죠.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 1번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올바른 내용은 1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와 일반 세탁물을 함께 세탁한다. 2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손 씻기이다. 3번 장갑을 끼고 배설물을 만진 경우에는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바로 삶아서 세탁한다. 5번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에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배설물이 묻은 의류와 일반 세탁물은 함께가 아니라 분리해서 따로 세탁해야 되겠고 2번은 정답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 손 씻기이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요. 3번은 장갑을 끼고 배설물을 만진 경우에도 장갑을 벗은 후 손을 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어떻게 한다?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어서 필요시 소독을 하는 거죠. 바로 삶으면은 단백질이 응고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고 5번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면 그 사이로 세균이 자라기 쉽기 때문에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이 트지 않도록 손에 로션을 바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2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손 씻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기 1부 18번까지 풀이였고요. 자, 19번부터 35번까지는 필기 2부에서 다룹니다. 감사합니다.